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의 정석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주식에는 수익의 정석이 있다면 수학에는 또 수학의 정석이 있고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교과서처럼 꼼꼼하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두 분의 전문가님이 함께 하실 예정이고요. 오치열 전문가, 이윤호 전문가 각각 다른 매력으로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생방송 시청하시면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그에 대한 전략들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 코스닥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철강과 종이와 목재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뉴욕 증시에서 여행사 관련주들이 좀 오르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도 그러한 영향들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또 내일과 내일 모레죠. FOMC 회의에서는 0.25%가량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는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대형주 관련 종목들로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말들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일정들 그리고 이슈들 저희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자, 이번 주 갈만한 종목들 또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상승폭을 키워가고는 있습니다만 코스닥이 또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만큼 냉탕과 온탕을 가는 시장 오늘 또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자, 지금 저희가 선착순 딱 30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여기 QR코드 들이대시면 자동적으로 주소가 뜨니까요. 주소를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하는 종목 방송 중에는 저희가 힌트만 드릴 건데요.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에서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무료 입장 가능한 이 시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37명. 제가 많은 분들 받아들이고 싶지만 전문가는 두 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30명 선착순만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딱 260명 정도까지만 받고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서둘러서 QR코드 활용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스튜디오가 굉장히 밝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 또 이현호 전문가님 월요일장부터 나와주고 계시는데요. 오치열 전문가님부터 바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치열입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어느 정도 조금 받쳐주고 있지만 코스닥이 아직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나타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약 후강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하고 있어요. 하지만 네, 맞아요. 뭐 FOMC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25bp를 인상을 할 것이냐, 뭐 말 것이냐 좀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거의 다 25bp는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는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죠. 실적 발표가 되는 만큼 실적주 위주들의 그런 장세들이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 조금 안겨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고 어쨌든 실적 시즌인 만큼 이러한 것들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변동성 우리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수익의 정석 1부는 오치열 전문가님, 2부는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예정입니다. 자, 오치열 전문가님의 종목과 이슈를 이제 오픈하기 전에 앞서서 자, 그렇다면 수익의 정석 수익률이 어땠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데일리 방송이 아닙니다. 월요일만 진행하는 방송인 만큼 굉장히 귀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라고 해봤자 우리 오치열 전문가님 한 종목, 이윤호 전문가님의 한 종목 이렇게 딱 두 종목씩만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알짜배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매수매도 타이밍 그리고 종목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부에서 이윤호 전문가님이 이끌어 주시지만 일단은 지금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만큼 오치열 전문가님의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줌 인터넷이 10%, 라온피플이 6월 26일에 매수했었던 종목이죠. 46%, PI 첨단 소재로 20% 수익률을 내주셨는데 이 세 종목으로 사실 저희가 방송을 진행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70%에서 80%에 가까운 수익률을 드렸고요. 사실 방송 종목으로 오픈해 놨지만 이외에도 노란톡에서만 드리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방송 시간 이외에 많은 것들을 무료로 누려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주린인데 수학의 정석처럼 수익의 정석처럼 교과서 같은 주린이들을 위한 공부 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딱 하나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들이대신 다음에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만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오치열 전문가님의 종목도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라온피플 또 46%
6%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만큼 어떠한 이슈를 보고 계시고 또 어떠한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오늘도 이 같은 수익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치호 전문가님 어떤 이슈를 가장 크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지 잘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조금 쳐다보고 있는 섹터들이 전부 대부분 다 이제 좀 미래 관련되어 있는, 왜냐하면은 주식도 선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먼 미래에 있을 법한 그런 큰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 부각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보고 있는 게 바로 국내 최대 로봇 전시회 로보월드라는 게 이제 참가 기업을 모집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구에 우리 그 지구는 많은 종이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동물들이 굉장히 많죠. 뭐 원숭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슷한 영장류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구에 이제 새로운 종들이 나타난다. 이게 그 새로운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로봇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이 공생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인간들이 로봇의 통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바로 로봇이 될 겁니다. 지금 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번 주부터 로봇 관련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최근에 뭐 아메카라고 영국에 하는 그 엔지니어링 아츠라는 그런 기업에서 아메카라는 로봇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가지고 네. 아메카와 실제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인간들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제 기분 나빠합니다. 막 째려보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감정이 있는 거. 예, 감정이 있어요. 건가요? 네. 아유 진짜 소름 돋습니다. 막 물어보고 너가 언제 기뻤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가장 기뻤다. 언제 가장 슬펐냐 하면은 나는 인간과 다르다라는 걸 느꼈을 때 가장 슬펐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냄새 난다 하면은 막 무례하다고 인상 찌푸리고 뭐 신기하네요. 요런 것들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영화가 아니에요. 영화가 아니라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실제적으로 생기고 공상과학의 영화의 그 현실화가 됐어요. 현실화가 되고 정말 소름 돋는데 지금 이슈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최대 로봇 전시회도 시작을 하고 있고 2023년 월드 로봇 올림피아드 한국 대회 다음 달 12일 개막을 합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로봇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들이 부각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단지 2차 전지 섹터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나는 2차 전지만 본다. 물론 오늘 또 좀 그 강세긴 한데 네. 자, 오늘도 강세고 양극재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미 올라와 있는 그런 섹터들을 공략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막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공략을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그런 섹터들을 잡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치아 전문가님께서 주요 이슈 짚어주실 때 항상 좀 해외 증시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주시는데 오늘은 정말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반도체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섹터가 로봇이다라고 딱 한 단어로 키워드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이 이와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에코프로 BM 오늘도 또 2% 넘게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2차 전지가 계속 끊임없이 오르다 보니까 좀 짜증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주린이 분들 입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좀 매수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마시고요. 잘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현금을 보유해 가면서 자, 여러분들 이제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섹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재무가 어떠한지 또 차트 흐름까지 저희가 라운피플 46% 오치아 전문가님을 통해서 수익을 내드렸던 것처럼 전략들 세워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간단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두 가지, 세 가지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들고 계시는 폰 QR코드 여기 딱 들이대시면 스캔하자마자 자동적으로 주소가 뜨거든요. 주소를 터치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른 시간에도 237명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딱 30명만 선착순으로 받아서 오늘 종목명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지나면 다음 주 지나가야 됩니다.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주요 이슈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로봇이 어떠한 부각을 받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딱 다들 아시는 그런 이슈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테슬라가 딱 이제 출범을 하고 난 이후부터 네. 전기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네. 전기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기업은 전기차 기업이 아니다. 뭐 애플 팀 쿡이 말한 것처럼 네. 그 전기차 기업이 아니고 미래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생산한 차량들보다 더 많은 로봇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언제 공개했냐면 2021년도에 테슬라 그 AI 데이에서 옵티머스라는 거를 공개를 했죠. 자, 정확하게 뭐죠? 옵티머스요? 네, 옵티머스라는 그 네.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가. 그쵸. 지금 이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라고 좀 생각이 되실 텐데 이 옵티머스라는 그 로봇이 실질적으로 테슬라에서 지금 한 5-6대 정도를 이미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기가팩토리에 사람 대신 얘네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구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속 8km의 걸음 속도가 되고요. 사람처럼. 그리고 20kg의 물건을 날라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수행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로봇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시작이 어렵지. 나중에 이거를 양산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품을 뽑아내는 데에는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영국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시장들이 향후 이제 조금 주식 시장을 굉장히 주도하지 않을까. 물론 테슬라, 2차 전지 뭐 관련되어 있는 그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 굉장히 좋죠. 인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하지만 이 로봇들이 지금 우리 집집이 아니라 개인마다 핸드폰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맞아요. 다 들고 다니시는데 나중에는 집집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가사도우미처럼 부모처럼 이렇게 조금 그 활동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옵티머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어쨌든 실생활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랬을 때 다음 2차 전지 섹터처럼 좀 잘 가지 않을까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따져주셨습니다. 오늘 종목명 아직까지는 예상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꼼꼼하게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이밍과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요.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시면 되는데 터치하자마자 1초 만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가 선착순 딱 30명만 받도록 할 테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면서 이미 사실 수익률로 입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라온피플로 우리 오치열 전문가께서 46%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생방송에서 차트 분석으로 저희가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이죠. 이같이 저희가 그냥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란톡을 통해서 또 분할 매수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수익률 누리고 싶다 하신다면 QR코드만 간단하게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주셨고요. 테슬라 옵티머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예상이 안 되거든요. 조금 더 폭을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했을 때 로봇 관련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 공장에 납품하는 로봇 팔 기업들도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로봇을 판매를 하고 자율주행 솔루션까지도 조금 만들어서 자율주행 관련 묶여있는 섹터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청소 로봇, 그리고 산업 자동화 설비를 만들어주는 그런 로봇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 강력하게 좀 묶여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들은 앞으로 시장을 주도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지금 그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뭐 UAM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상
로봇들, AI들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이 가능하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군사에서는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실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그 AI 인공지능 로봇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네. 요렇게 수행을 해라 하는데 걔네들이 명령을 거절합니다. 거절할 때도 자, 있나요? 네. 거절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똑똑해졌다는 아, 거죠. 벌써 AI들이 거절을 하나요? 네. AI들이 똑똑해져서 인간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거를 받기 싫어서 이 그 통제실을 폭발을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벌써 자, 영화 같은 일이 영화 같은 벌어지고 일이 있네요. 지금 네.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큰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인간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조금씩 들어서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뭘 개발하냐면 뉴럴링크라고 많은 분들이 좀 아실 수 있는데 뇌에다가 칩을 이식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인터넷을 활용을 하고 만약에 제가 팔을 로봇 팔로 이식을 했어요. 네. 이식을 했으면은 이 뉴럴링크로 내 로봇 팔을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하고 요런 단계까지 이미 왔습니다. 아이언맨이 그- 현실화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아이언맨은 슈트를 입는 건데 네. 이제 로봇이 되는 겁니다. 네. 사고 나가지고 팔이 없으신 분들은 로봇 팔을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왜 재밌는데요? 예, 재밌는데 네. 사실 무서워요. 저는 이런 것들 막 보면서 이제 뭐 로봇들에 대한 좀 영화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내용들이 로봇이 처음에는 인간이었다가 로봇으로 막 뭐 다 이식을 한 그런 게 있는데 인간은 이제 필수가 아니다. 인간은 마치 우리가 원숭이나 침팬치나 이런 애들을 보는 것처럼 로봇들은 우리를 볼 것이다. 그리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들에게 나중에 인간들에게 잘해줄 거지? 라고 했는데 그럼 잘해주지. 귀엽게 내가 보살펴주고 인간 동물원에 넣어서 잘 먹여 살려줄 거야. 굉장히 무섭네요. 진짜 네. 무섭습니다. 이런 식의 이슈들이 나타날 건데 이거는 먼 미래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뭐 미래학자 뭐 레일 커즈와일 같은 경우가 한 20년 안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우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시화돼 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들이 알게 되면은 이미 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이슈가 잡아야겠죠. 아주 작을 때 이런 것들을 잡아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물론 무서운 이야기지만 어쨌든 국내 시장에 반영이 돼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종목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일부의 오치열 전문가의 종목이 궁금하다. 들고 계신 폰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주소가 뜨니까요. 터치하시고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면서 자, 일부 시간 오치열 전문가님이 또 일부가 끝나면은 사라집니다. 또 일주일 뒤에 만나뵐 수 있고 만나뵙기가 어려우니까요. 빠르게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치열 전문가님 로봇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많은 관련 종목 중에 이 종목을 선택하신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한 200억 원대였거든요. 200억 원대에서 시총이 얼마죠?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고 2천에 3천 정도 되는 그런 종목인데 그런데 200억 원이면 엄청 큰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기업은 더 크겠죠. 훨씬 더 네. 크게 올라올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을 때 200억 원대였으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그게 한 600억 원대로 늘었어요. 시총 대비 엄청 큰 거 아닌가요? 엄청 크죠. 네. 엄청 크기 때문에 갑자기 순식간에 3배가 됐기 때문에 바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작년인가 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이게 1,000억 원대도 충분히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로봇 관련주들의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전에 200억 원대에서 적자를 조금 기록을 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 연도 2022년도에 약 500억 원 정도를 찍고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죠. 이렇게 흑자 전환할 때 많이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어느 정도 좀 눌려 있습니다. 지금 네. 어느 정도 좀 눌려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좀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에 로봇들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 사라졌다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로봇이
향후 인력을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한 5천 원대에서 놀고 있는 기업이지만 전고점이 한 8,300원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요 자리 정도는 충분히 뚫어주면서 8, 9천 원, 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입니다. 굉장히 힌트를 오늘은 조금 많이 안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스토리를 재밌게 풀어주셔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 종목 시총이 2천억 원대지만 굉장히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600억 원대까지도 가능하다. 그랬을 때 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사실 삼성전자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뭐 5만전자, 6만전자, 7만전자, 9만전자 가서 이제 막 오를 때 매수하셔서 물리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에코프로 또한 마찬가지죠. 이만큼 오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다음 섹터는 이제 폐배터리 아니면 로봇이 아닐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오늘 딱 오지열 전문가님께서 그와 관련된 로봇 관련 종목을 들고 나와 주셨습니다. 자, 차트 분석까지 도움 드렸고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여기 스캔하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 터치하시고 입장하시면 오늘 종목명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27명만 더 받도록 하겠고요. 장철류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 정별님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반겨드리고 있고 자,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2부에서는 또 이윤호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자, 수익의 정석입니다. 수학의 정석처럼 주식의 정석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오늘 생방송 오치열 전문가, 이윤호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1부에서는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로 들고 나오신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이윤호 전문가님의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또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세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르고는 있지만 코스닥이 또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실적 시즌도 맞물렸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 대한 부분들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윤호 전문가님 저희가 만나보기 전에 앞서서 수익의 정석 양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는 우리 오치열 전문가님의 수익률만 리뷰를 해드렸었는데요. 이윤호 전문가님의 수익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로 16%, 일진파워로 7.7%, 그리고 알루코 한 종목으로만 저희가 50% 수익률을 안겨드렸었고요. SFA 반도체, 또 옐로칩 관련 종목들이 오를 때 좀 제시해드리면서 5%의 수익률을 안겨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독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렇게 두 전문가님의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최근의 종목들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노란뚝 들어오시면 이 종목 이외에 더 많은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들, 주린이 분들을 위한 교육 자료까지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 이제는 방송 끝나기 전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2부는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이 정도의 수익률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들고 계신 폰 카메라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자동적으로 주소를 터치하시면 화면에 띄워드리는 저 화면에 노란톡에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1초 만에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뭐 검색 방법, 뭐 비번 방법 뭐 다 필요 없으니까요. QR코드만 활용하시면서 우리 강나구 님도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2부는 이윤호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수익의 정석 월요일 방송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정석의 이윤호입니다. 자, 이번 주 사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도 첫날부터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그냥 지수를 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와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월요일부터 수익의 정석과 함께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물리거나 힘들어할 때 좀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2부의 이윤호 전문가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알루코라는 종목으로 50% 큰 수익률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종목은 또 어떤 섹터로 들고 나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2차 전지 다음 섹터로 우리 오치호 전문가님께서는 로봇을 짚어주셨는데요. 이윤호 전문가님 종목이 궁금합니다만 또 일단은 어떠한 이슈를 중점으로 보고 있는지 주요 이슈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앞서서 네. 오치호 전문가님께서 이제 로봇에 관련된 그런 집중된 시황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저도 그 내용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저는 뭐 로봇 관련된 그런 부분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 단기적인 상승세를 그러니까 짧게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엮어가지고 보고 있는 이런 이제 집중 시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네. 아나운서님 그 흑해 곡물 협정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흑해 곡물 협정이 네. 러시아에서 중단을 선언을 해버렸어요. 네. 이 흑해 곡물 협정이 뭐냐면 지난해 2022년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자체가 좀 이렇게 국제 약간 곡창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런 약간 뭐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폭등을 하고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흑해 곡물 협정으로서 약간 이런 공급을 이런 어떻게 보면 국제 식량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서방 세계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좀 협정을 맺은 그런 내용인데 이게 딱 1년이 유효 기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가 딱 끝나는 때였어가지고 우리 그냥 쉬운 말로 하면 계약 갱신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러시아가 지금 사실 러시아 상황이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걸 안 한다고 중단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제가 지지난주 이 흑해곡물 협정 이슈가 이제 지나오기 전, 이 7월에 중단되기 전에 제가 1주 전도 그렇고 2주 전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러시아 입장에서 흑해곡물 협정 지속할 이유가 없다. 얘네 이거 중단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제가 고려산업을 좀 이렇게 내드려가지고 약수익을 좀 내드렸던 그런 맞아요. 경험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아예 얘가 확정이 되고 일주일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 흑해곡물 협정 중단이 돼가지고. 근데 지금 되게 좀 저는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지금 이제 서방 세계랑 젤렌스키가 지금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젤렌스키가 우리가 좀 이렇게 중재를 잘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흑해곡물 협정이 좀 이렇게 다시 재개가 되도록 중재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 이게 좀 약간 얼토당토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대의적으로는 옳은 일이겠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우린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흑해곡물 협정의 주도권 자체는 러시아가 사실상 혼자 잡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젤렌스키도 근데 러시아가 뭔가 이렇게 협상안을 항상 뭔가 내면 얘도 듣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지금까지 1년 동안 봤을 때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도 젤렌스키가 러시아에서 뭔가 이제 요구를 할 경우에 그런 거를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들어지지 않는 한은 흑해곡물 협정 재개는 좀 어렵다. 자, 그러면 지금 흑해곡물 협정이 이제 파기가 된 지 한 일주일 가량 좀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설탕 가격, 밀 가격 다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어요. 선물 가격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국제에 지금 풀려 있는 그런 곡물들의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약간 국제 약간 식량 회사들 약간 그런 식량을 좀 이렇게 쌓아놓고 뭔가 이렇게 재고로 쌓아놓고 있는 회사들의 자산 가치가 증가를 함으로써 그리고 약간 그 판매가도 이렇게 소비 판매가도 올라가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원자재 관련된 그런 회사들의 그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흑해곡물 협정 해가지고 또 두 번째 이슈가 최근에 또 터졌어요, 아나운서님. 어떤 혹시 이슈가요? 아세요? 아니요. 시청자 아니에요.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서도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네.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모르시는 네네. 분은 모르실 거예요. 러시아가요 흑해곡물 협정에 의지가 있었다면요. 이번에 오데사를 폭격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네.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오데사를 좀 폭격을 했거든요. 러시아가. 근데 이 오데사가 어느 곳이냐? 일단 좀 오데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 국제 곡물 수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오데사에 있는 뭐 농장 그 창고라든지 곡창이라든지 이걸 다 얘네들이 폭발을 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미 뭐 보리 20톤, 뭐 얼만큼 이만큼 뭐 굉장히 이 식량들도 좀 많이 유실이 또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식량이 뭐 유실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러시아가 지금 흑해 곡물 협정을 할 생각조차가 아예 없어요. 지금 서방 세계가 어떻게 나오건 얘네는 지금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러한 이슈 때문에 약간 좀 곡물 가격은 계속해서 좀 더 상승 추세를 더 가파르게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국내 주식 중에서는 뭐 제가 오늘 갖고 나오는 주식을 비롯한 곡물 관련주들 꼭 살펴보셔가지고 단기적인 그런 수익을 좀 보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집중 시황에 대해서 흑해 곡물 협정 중단에 대한 이슈를 크게 다뤄주셨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에서 좀 단기적으로 크게 오를 수 있는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종목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부와 2부 또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시면 되거든요. 다만 자세한 전략과 그에 대한 수익 극대화는 전문가들과 함께 하셔야지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15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자,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이제는 드셔야 되겠습니다.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주소가 뜨면요. 그 주소를 딱 터치하시면 1초 만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이 방법은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수익률이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칭하는 방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돈을 요구해서 피해보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QR코드를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자, 이제는 20분만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다구님, 김총일님, 펭귄님 어서 오시고요. 뭐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남겨주시면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직접 소통도 해드리고 있지만 뭐 주린이 분들부터 그리고 저처럼 고수지만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까지 교육 자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수익의 정석을 통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부의 이윤호 전문가님 오늘 뭐 오치아 전문가님과 비슷비슷하게 일단은 주요 이슈 전체적으로 짚어주신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슈를 집중 공략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그 종목에 관해서 들어볼까요? 네네. 일단 네. 바로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회사의 이름에 대해서 이 회사의 이름을 한 번쯤은 아무리 못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못 들어봤으면 관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곡물 관련주 중에서 네, 곡물 관련주 들어본 중에서도요. 종목. 네. 네,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이름에 대해서는 이 이름의 일부분은 무조건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마트에 가도 그렇고 뭐 굉장히 좀 많이 진열이 되어 있기도 한 그런 회사, 그런 제품의 회사인데 이 회사의 먼저 사업 영역부터 좀 볼게요. 네. 사업 영역부터 보면 일단 이 테마주의 조건이 아나운서님 이 테마주의 조건이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중요하잖아요. 약간 이 회사의 사업 영역 중에 매출 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막 중구난방식으로 10%, 20%, 10% 이렇게 되는 애들은 약간 섹터 상승 빨이라고 하죠. 그런 걸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총 2가지로 이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여기 화면에 보시면 딱 아시다시피 재본 부분과 생물 자원 부분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 재본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 밀가루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밀가루 같은 것들 이제 취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매출의 63%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물 자원 부분은 뭐 그냥 말이 어려워서 생물 자원이지 사료예요, 사료, 배합 사료. 근데 우리 예전에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가지고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나올 때 어땠어요? 이 사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사료 관련된 그런 회사로서도 크게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왜냐? 이 회사는 배합 사료로도 약간 이 사업 매출 구성이 약간 30%, 31%가량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섹터 테마만큼은 확실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네. 이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폭등했을 때 여기에 주가가 수혜를 입은 적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갔던 그럼 차트 종목들이 한번? 가니까요. 그 맞아요. 갔던 종목들이 가요. 네. 그러면 이 회사의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요. 2022년 제가 이제 초반부터 좀 차트를 쭉 해가지고 긁어갖고 왔는데 연봉인가요? 아니에요. 일봉이에요. 일봉인가요? 네, 일봉이고 오.
이 일봉에서 보시면 네. 이 앞쪽에 뾰족하게 솟은 2,700원대 부분 있죠. 이 부분이 2022년 초반대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가 한창 곡물 가격 상승 이슈가 나오면서 그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 나왔던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보시면 과거에 대장주까지는 아니, 그 당시에 이동주도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거의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대장주는 뭐 요것보다 훨씬 더 큰 상승률을 보였었지만 얘 같은 경우도 그에 못지않은 상승률을 보여준 적이 있었고 지금 이미 쭉 빠지면서 1,100원대에 굉장히 좀 많이 좀 주가가 빠졌죠. 1,100원대에 안착을 해 있는 상태예요. 아나운서님도 지금 이 차트가 보이시죠? 네. 이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횡보가 좀 길어졌다. 그러다가 이 약간 이 주가가 이 맨 바닥에 딱 한번 튕기고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냥 딱 맞아요. 봤을 때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 때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네. 될 때 원래 여러분들의 그 느낌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보시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적이 딱 2번이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시장에서 이런 곡물 관련된 이슈 곡물 관련된 그 이슈에 좀 이제 빗대어 가지고 이 회사 종목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곡물 관련된 섹터를 갖고 있다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곡물 가격이 조금씩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분명히 이런 곡물 섹터, 과거에 2022년에 상승 나왔던 곡물 관련주들 한 번은 더 상승이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10%, 20% 수익만 챙겨도요. 거기에 만약에 100만 원만 넣어도 1주, 2주 안에 만약 이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거의 뭐 2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1년 동안 적금을 부어가지고 좀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100만 원 네. 넣으면 5만 원 받잖아요. 네. 그냥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는 2, 3주 안에 20% 이상 노리자. 그 대신에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원자재 관련된 섹터들 가지고 나올 때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나운서님도 기억하세요? 제가 원자재 갖고 나올 때 항상 똑같이 하는 말. 네. 뭐였죠? 네. 무릎에 사서 어깨에 네. 팔아라 뭐 이런 네, 말인가요? 맞아요. 네. 너무 길게 가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네. 원자재 관련 섹터는 순간 이게 아무리 회사 뭐 자본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쭉 솟았다가 순식간에 꺼지는 게 좀 이렇게 곡물 관련주를 비롯한 원자재주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만약에 이제 공략을 하신다고 하셔도 네. 한 2주, 3주 안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매도를 좀 하셔야 된다. 공략을 하셔도 2, 3주 안에 약간 승부 볼 생각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을 들고 나와주셨습니다. 기간을 한정해 주셨죠. 2주, 3주. 물론 대형주는 우리가 뭐 포트폴리오에 한두 종목은 담아갑니다만 또 이외에도 지금 최근 이슈에 또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맞는 종목을 원한다 하신다면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의 종목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곡물 관련주고요. 사료 관련주입니다. 그렇게 딱 제시를 했을 때 차트를 보니까 한 5종목으로 추려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함께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 여러분들 함께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면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10분 남았습니다. 20명 안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를 터치하시면 되는데요. 주린이 분들을 위한 무료 교육 자료뿐만 아니라 월요일장의 종목 그리고 노란톡에서 제시해드리지 않는 종목들까지 노란톡을 통해서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의 정석 저희 방송 시간 꼭 활용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일단은 차트 분석까지 도움을 주셨습니다. 2주, 3주 기간이라고 딱 잡아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전 예상이 가지 않거든요. 이 종목을 선택하신 강력한 이유와 그렇다면 2주, 3주 안에 어느 정도 타이밍에 매수 매도를 하실 건지 그 부분까지 여쭤볼게요. 2주 안에 어느 정도 타이밍인지는 제가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그런 노란 톡방에서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더 보는 이유 정말 심플해요. 사실 이 경제의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대부분의 것들이 설명이 돼요. 근데 이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그대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아나운서님 어떻게 되나요?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요는 그대로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오르지 그쵸. 않을까요? 네. 가격이 올라가죠. 네. 왜냐하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가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고 아이스크림이 원래 100개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아이스크림 사고 싶은 사람은 100명이 더 있는데 지금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곳에서 90개밖에 안 만들었대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그쵸. 방식으로든.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지금 지구 인구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거의 한 70억 맞나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굶고 살지는 않아요. 굶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공급이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흑해곡물 협정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해서 공급이 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잖아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밖에 없냐? 다른 데서 더 많이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네. 최근에 아나운서님 요새 네.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렇죠. 동남아 날씨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네. 습하고 너무 더워요. 그리고 네. 심지어 물난리까지 몇 번 났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 현상이 계속 슈퍼 엘니뇨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폭염, 뭐 다른 나라는 가뭄, 다른 나라는 폭우 막 이래가지고 지금 농작물들이 지금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농작물 흉작이 될까요? 풍작이 될까요? 아나운서님. 흉작이 되겠죠, 당연히. 네. 그 평소보다 흉년이 될 거예요. 풍년이 아니라. 자, 네. 그렇게 되면 공급 자체가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그쵸.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리에 의해서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오를 없겠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쉽죠. 그러면 이 곡물을 미리 갖고 있었던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보유하고 있는 곡물 가격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많이 벌겠죠. 더 많이 벌겠죠. 네. 그러면 주가에 그게 당연히 선반영이 되겠죠. 주가는 훨씬 더 빨리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2-3주 한 달 전쯤에 곡물 관련주를 그때는 미리 잡자 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서라도 잡아. 이제 막차예요. 이거는. 막차인가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 곡물 관련된 그 선물 차트 자체가요.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조금씩 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딱 잡아가지고 가셔야지. 나중에 곡물 관련주 나중에 와 상한가 갔다. 야 상한가 간 종목 따라가 잡아. 어떻게 될까요? 새드 엔딩이에요. 그렇게 되면 네. 특히나 곡물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는 그렇게 투자하면 절대로 안 돼요. 미리 이렇게 딱 잠겨 있을 때, 주가가 잠겨 있을 때 딱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나운서님도 약간 좀 이렇게 주식 투자하실 때 이렇게 상승 쭉 올라갔던 종목에 올라타기가 좀 그래도 좀 부담스럽죠.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뭐 타고 싶은 욕망이 조금씩 들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움직이죠. 맞아요. 하면 안 되지만 네. 하고 있죠. 맞아요. 지금 근데 이 회사 네. 보면 네네. 지금 뭐 당장 그냥 차트만 보고 그냥 차트만 딱 봤을 때 약간 왜 아직도 상승이 안 나오지? 안 올라가려나? 사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오늘 한 4% 눌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한 4% 추가로 오히려 기회예요. 자, 이런 4% 추가로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난 사지 말아야지. 별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보통 딱 가가지고 이제서야 딱 간다. 잡을까 하면 물리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지금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셔야 한다.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매도가 1,600원, 매수가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곡물 관련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눌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눌리면서 좀 눌리고 있지 않나라는 싶은데 말씀 주신 대로 좋은 이슈가 있고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삼부토건, 사조동아원, H&M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이 세 종목 안에 지금 들어왔나라는 생각도 들고 자, 여러분들 예상 되셨을까요? 저희가 매도가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을 통해서만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방송 3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선착순 저희가 무료 입장은 3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제는 10분 안에 들어오세요. 자, 빨리 들어오세요. 방법 간단합니다. 딱 하나고요. 여러분들 폰 매일 활용하시잖아요. 어려운 어머니 아버님들까지 그냥 폰 카메라만 드시고 화면에 QR코드를 딱 들이대시면 됩니다. 스캔하시면 자동적으로 주소가 뜨니까요. 주소만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직접적으로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요. 저도 함께 들어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수익의 정석을 통해서 정석처럼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분 3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오늘 사료, 곡물 관련주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일부가 너무 길게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로봇 관련주 그리고 이윤호 전문가님의 관련주까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갈 수밖에 없는 강점에 대해서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테슬라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주가가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네. 이제 여기에서 옵티머스라는 로봇까지 출시를 합니다. 네. 미국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영국에서도 계속해서 로봇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안 갈래야 안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뭐 로봇 시장은 어느 정도 이 제가 가지고 온 기업들이 조금 그 선두적으로 큰 상승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구미가 땡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 네네. 오늘 사료 관련주 나와주셨는데 강점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일단 사료 관련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짧게 보고 가셔야 돼요. 네. 한 2주에서 3주 정도만 딱 커트 하셔가지고 수익 내시는 게 가장 좋은 종목이고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 막 상한가 간다고 해서 그때 잡지 마세요. 지금 저 이윤호가 딱 드릴 때 이때 잡으시고 나중에 다들 잡을까 할 때 파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이렇게 곡물 사료주로 좀 크게 수익을 냈던 경험이 있어서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 갔던 종목들도 잘 가는 장인 만큼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고 자 방송 끝나기 전까지 5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면서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